배상훈입니다. 요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여권의 대통령 후보들이 이전 투구란 표현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진흙 싸움. 그 싸움에 나는 적통이다. 나는 직계다. 그래서 김두관이 이낙연, 야, 너의 얼자도 안 된다. 얼자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서자, 얼자, 서얼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러니까 적장자, 무슨 이런. 그럼 누가 적장자이냐? 누가 적통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말 같지도 꼴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탄핵할 때 왜 멀뚱히 서서 보고만 있었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지금 다음 대통령, 지금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책으로서 아니면 뭔가 능력으로서. 그런데 이제 순혈주의. 너는 민주당의 순혈이고 나는 순혈이고 너는 혼혈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니고 나는 된다. 이딴 식의 망하기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력 없는 놈들이, 그리고 뭔가 내세울 거 없는 놈들이 항상 이제 피 갖고 노는 하죠. 혈통 갖고 하죠. 과감하게 본인이 과거에 했던 도지사를 해서 했던 정책, 그의 성과, 아니면 어떤 국회의원 할 때 내가 뭘 했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는 나의 인사관, 나의 정책관, 그리고 그러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가족들은 이렇지만은 사실은 이런 약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이런 것들, 이런 식의. 그리고 주요하게는 이제 능력을 검증하는 거죠. 그럴 시간도 모자란데 이제 똥을 튀기는 거죠. 네가 더 똥물이 덜 튀겨졌는지 내가 더 튀겨졌는지, 이런 거. 웃기는 새끼들이죠. 이런 것들이 무슨 대통령 후보라고.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후보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정치를 지금만 하고 할 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리고 진정으로 봉사할 자신의 몸을 던질 생각이 있다고 하면 정면 승부를 하되 정정당당하게 목숨을 내놓고. 갑갑하죠. 이런 사람들 보면. 지금 보니까 예전에도 TVN의 유키스 온 더 블럭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예를 들면 과거 나와서 어디 갔는데, 의대를 갔는데 지가 제일 잘난 것처럼 막 했는데, 야, 과거는 과학 영재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특수 목적고인데 거기 나와서 의대를 가지 못하게 하도록 계속 이렇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학벌 위주 사회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는데 대놓고 과거 나왔는데 의대 나왔다, 그리고 몇 군데 이렇게 보다가 나 되게 잘났다. 그러니까 TVN의 유키즈 온 더 블럭,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인간들이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놈들인 거. 방송사 놈들이 그런 거고, 그걸 만든 CP나 피는 놈들도 정신 나간 놈들인 거고. 그리고 가끔 이제 채널 돌리다가 그거 보면은 또 지들 잘난 척 하는구나. 무슨 딱 보고 무슨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 나왔는데
저 새끼 저거 전문가 아닌데? 지 자랑만 하는데, 예,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영역은 잘 몰라도. 비교만 해보고, 검색만 해보고, 약간만 얘기해보고, 저거 아닌데? 아니면 근데 방송이 모두 100%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적어도 사회적 상규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이제,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걸 봤어요.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라고 해서, 외국 영화에서도 그런 거 보면, 이제 지구가 멸망, 기상이변이 오고 그러면은, 유전자 총이라든가 이런 씨앗 같은 거를 지하라든가 하는데 아주 안전한 곳에 모아둬 갖고 이렇게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영화 2012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데. 근데 그게 방송이 됐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뭐가 있고. 야, 신기하다. 저도 신기했죠. 아, 우리나라에 저런 게 있나? 우리나라에 저게 있을 수 있겠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놓을 수 있으니까. 그 시드 볼트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시드 볼트는 생각하면은 저기 어디 있는지를 알면 안 되지 않나? 아니면 적어도 저기 어디가 있는지는 대충 어딘지를 알아도 내부를 저렇게 찍어도 되나? 아니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알려진 거 경북 봉화에 있는 시드볼트인데 국가보안시설입니다. 국내외 야생식물 종자를 영구적으로 저장한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저장시설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세계적으로 또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테러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저 안에 진귀한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겨서 다시 또 그걸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어디 있는지다. 외부 화면, 내부 화면 다 찍어서 마치 무슨 방송국 견학하듯이, 무슨 박물관 견학하듯이 내부 구조, 위치, 출입 경로. 도대체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시설이, 그러니까 한국 수목 정원 관리원, 수목 관리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홍보하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얘들이 기본적으로 대가리가 돌대가리들이구나.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국가보안시설인데, 그거를 일개 방송, 상업방송에서 다 찍고 내보내도록, 그것도 자발적으로. 야, 이건 얘들이 이 돌대가리들인가? 이건 국정원의 2019년 국가보안시설이에요. 무려 4,500여 종 95,000점이 저장돼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거는 보안이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고 산림청은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야, 얘 도대체 생각이 있는 놈들이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 산림청도 정신 나간 놈들이고, 응? 수목관리원도 정신 나간 놈들이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놈도 정신 나간 놈들이고, 수목관리원이죠. 관리 주체가. 그리고 또 하나, TVN 이놈들도 정신 나간 놈들이고, TVN의 유키존도 이걸 만드는 놈들도 정신 나간 놈들이고, 도대체 똥오줌을 못 가리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최소한 인터넷 검색만 해보거나, 상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확인만 한번 해보면은, 한두 번 전화 한번 해보면 될 것을 이 지랄을 하고 있으면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갔고, 말 그대로 이제 인류의 미래의 생존이라든가 지구의 미래 생존을 해서 만드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만들어놨는 날을 그냥, 아이고,
참 더위를 참은 것도 아니고 뭐합니까? 이 인간들. 공무원 놈들도 그렇고 방송 놈들도 그렇고 그거 제작하는 놈도 그렇고, 물론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재석이라는 사람도 뭐 나는 출연만 했다 그러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닌 몰라도 유재석 정도의 대한민국 1인자, 시사 교양 예능의 1인자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주변에는 매니지먼트가 있고, 걔들도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애들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참, 우리 정신을 차리고 삽시다. 정신을 좀 제발 좀.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지켜야 될 건 지키죠. 이 좀 묘한,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고, 좀 뭐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염유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 교수라고 사회학 전공인데요. 이분이 연구하는 분야는 뭐냐면은 이 섹스리스트 세대,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럼 좀 이게 뭐 섹스 얘기를 뭐야 그랬는데, 염유식 교수하고 연대의대 최준영 교수가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2,18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그러니까 2021년 서울 거주자의 성생활이라는 걸 내놨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지난 1년간 성관계 여부와 이유. 근데 남성의 29%, 30% 정도는 성관계를 안 한다. 근데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럼 이게 나오겠죠. 흥미 없음. 그럼 안 하는 거죠. 6%입니다. 근데 파트너 없음. 못 하는 거죠. 그죠? 시간 경제 여유 없음. 그것도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거죠. 건강상의 못 하는 거겠죠. 근데 여성은 흥미 없음 24%, 파트너 없음 8%.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이 성관계를 안 하는 이유가 나오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이제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파트너가 없는 게 더 많고, 여성은 파트너 없는 것보다 흥미가 없는 것.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세대가 3포 세대인 경우도 있고,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불안정성도 있고,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자극들,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영상 미디어라든가 이런 자극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성관계 자체가 필수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른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학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뭔가 다른 사회적 환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즉 정부에서 계속 인구 절벽이다 그래서 200조를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 돈을 푼다 풀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상태로 보면은 돈을 100조 1000조를 풀더라도 이거는 전혀, 이거는 애초의 상황이지 그의 상황이 아닌데, 그럼 차라리 섹스가 없는 이제 20대 30대 성인 세대가 나오면 굳이 섹스를 통해서 인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형태의, 예를 들면은 어떤 시험관학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주민으로 해석을 했고, 미국도 역시 이주민으로 해결했지만, 우리는 다른 이유에 의한 인구 절벽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건 이주민을 받아서 될 수 있는 건가? 그럼 이주민을 받는 건 이제 북한 얘기거나 이렇게 되지만, 조선족 얘기도 되지만, 사실 그걸로도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형태의 국가적 비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부족하면서 노동력을 벌충하는 입장에서 독일은 터키계, 영국이나 프랑스는 아프리카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히스패닉, 거기다가 이제 중국계 이런 애들을 쭉쭉 데리고 왔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런 섹스리스 비혼의 시대적 흐름 자체를 옛날로 돌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인책을 써서 결혼해라. 근데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럼 결혼하지 마. 못해. 대신 아이는 낳아라. 근데 그것도 이상하잖아. 아이를 낳으면 누가 키워? 그러니까 그 키우는 주체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되려고 하면, 그럼 말 그대로 아일랜드 같은 디스토피아 영화처럼 애초에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처럼 그러니까 인간을 생산해내는. 근데 또 되게 이상해져 이게. 그럼 이게 무슨 전체주의 사회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여러 대선 후보들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사회의 그 브레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이 결혼 안 하니까 결혼시켜. 결혼 왜 안 해? 힘드니까. 그럼 안 일게 해줄게. 왜 결혼해? 이런 거죠. 근데 전부 적극, 이게 대부분. 그럼 적극적으로 다른 건 뭐냐?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의 대안은 버려지는 애들. 그러니까 지금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으로 버려지는 애들, 이런 애들을 구조함으로써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한부모 원가정 원부모 이거 시스템 자체를 바꿔갖고 조금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섹스리스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활발한 형태의 시험관학이라든가, 근데 시험관학에도 사실은 대리모가 필요해요. 그죠? 자궁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아주 쉬운 방법은 인구가 줄어도 지금 5천만에서 4천만, 1천만을 줄어든다는 생각하에서 노동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면 되겠지만,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것은, 이건 인구 구조가 노령 인구가 많아. 상당히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면 일을 하지 못한다고 안 하는, 아니면 일에서 노동에서 벗어나는, 그럼 새로운 노동의 시스템을 구상을 해야 되고, 육체가 아닌 어떤 기구적 보조를 받는 상태의 노동을 하는, 70대가 돼도 노동을 하는, 대신 파트타임 노동을 통해서 하는, 이게 노멀화된, 이렇게 가야 되나? 사실 대단히 큰 국가 사회적 전환기입니다. 지금 이것들을 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인구 시스템도 그렇고 이런 것이, 이거를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으로서 국가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지도자만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한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저 따위로 헛지랄이나 하고 있고, 검사 나부랭이가 대통령 한다고 치고 있고, 무슨 판사 나부랭이가 대통령 한다고 지랄하고 있고, 나머지 여당 쪽에 애들은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는 애들이 혈통 경쟁하고 있는 이 지랄이, 이게 뭐 하는 것들입니까? 대안 세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 이게 이제 새로운 세대라는 것은 나이가 있는 코호트가 아니라 생각이 좀 바뀐 어떤 리딩 그룹이 필요한데, 그게 가장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그냥 하다가 그냥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되든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는 놈들이 대통령이 돼갖고 결국은 국가적 위기나 사회적 위기를 대응 못하는 걸로 가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기후위기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 기후위기보다 그 기후위기만큼 더 우리 인구위기, 즉 시스템의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의 생각은 급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리더들의 생각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 리더를 바꿔야죠. 사람을 못 바꾸면. 그렇죠? 그럼 사람을 바꾸면 되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좀 웃으실지 모르지만, 섹스리스 1세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회 시스템의 전환, 급격한 위기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거기다가 이미 디지털 권력의 전환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 핸드폰, 유튜브, 지금 이거 보고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뉴미디어라고 하는, 요즘 뉴미디어 말도 안 하죠. 이미 낡은 얘기니까. 여러분이 검색하는 거, 여러분이 어떤 데서 배달시켜 먹는 거, 이런 거, 구글,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러분이 남긴 정보들이 이 막대한 기업으로 카드 정보 다 가고, 그들이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치의식이 조작되고 왜곡되고 생각이 바뀌고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때의 그 선거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고, 지금 댓글 조작 같은 경우도 보시면 또 비슷하겠고,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여기 우리의 적들은 시스템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마르타 페이라노라고 지은 건데, 이건 말하자면 최고 엘리트들은 이미 여러분한테 어떤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고, 어디에 뭘 하도록 하고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유도된 거죠.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영화부터 시작해서 별별 기술적인 거. 왜냐하면 여러분의 데이터는 이미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 사회 시스템의 전화랑 디지털 권력의 모두 같은 맥락이 들어가겠죠. 어쨌든 요상한 시대입니다. 요상한 시대입니다. 자살률, 제가 자살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짜 자살이 얼마나 되는지 OECD 24.7명? 근데 자살로 많이 죽고 있어요. 근데 누가 많이 죽을까? 죽는 건 남자가 많이 죽어요. 근데 시도는 여성이 더 많이 해요. 즉 지난해 전체 자살 시도자 중에 5분의 1, 20.4%가 20대 여성이었어요. 20대 여성들은 계속 자살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살이 완결되는 것은 남성이 더 많죠. 왜? 조용히 한 방에 죽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구 절벽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만 해도 적지 않게 인구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20대 여성이란 가임기 여성이잖아요. 이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희망이 없이 무너져 가면 사실은 당연하게도 섹스리스트가 되겠죠. 굳이 무슨 섹스를 할 비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섹스리스 시대 1세대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20대 여성들이 자살 시도율이 최고로 높다라는 것과 분명히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대안을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덧없이 그냥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성인 남성이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상담받는 걸 되게 힘들고
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에 끙끙 앓다가 죽게 되고.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 발굴해내는 상담, 발굴해내는 대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살 예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이게 지금에 있어서의 자살 상담 예방 센터 같은 거에서 조금 더 전진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죠. 오히려 10대, 20대 여성들은 자해라도 한대요. 자해.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뭔가 행위를 하는 거죠. 스트레스 해소를 해서 뭔가.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고. 남자애들은 그게 자해인지 자해인지 모르지만 술을 먹고 뭔가 다른데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은 갑자기 자살을 하고, 아니면 반대인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치열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여러 면에서 시스테믹하게 대안이 마련되기를 좀 바라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 자, 두 번째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